청문을 실시하겠다, 우편을 받으신 분들이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이거 받으면 굉장히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잊고 있던 거잖아요. 사실 정말 난감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청문 실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봅니다. 만약 청문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팩스 제출해 주시고, 청문에 불참하시거나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내라.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면은 그냥 처분 의무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받는 사람이 황당하냐면, 토지 같은 거 좀 장기간 옛날에 사신 분들 많거든요. 뭐 15년 지난 분도 있고 10년 지난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개인 임대차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대차가 승계가 돼서 지내왔는데, 15년 흘린 뒤에 갑자기 당신네 농지 이용 실태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청문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왜 이게 불법인지를 몰라요. 왜 불법입니까?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인 간의 소작 제도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임대차 하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근데 몇 가지는 열어놨죠. 어떤 게 열어놨냐면, 상속받은 거는 그래도 개인 임대차가 가능하게, 이건 불법이 아닌 걸로 놨고요. 내가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농업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개인 임대차 하는 거는 합법적으로 해줬죠. 그래서 개인 임대차는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농어촌 공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하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불법적인 개인 임대차를 합법적으로 돌려놔야 돼요.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지법에 저촉되니까 청문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이 주인이 임대차하고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임대차를 자동적으로 승계할 수가 있어요. 그 임대차가 합법적이라면은 나도 그 임대차를 승계한 거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농지 업무 편란에 보면은요, 임대, 사용대 허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자, 농지법 시행 1996년 1월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내가 이 땅을 샀는데 주인이 소유권 이전을 1996년 이전에 한 땅이라면은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합법적인 임대차를 승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농지법상 위반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나한테 땅을 파신 분이 언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자, 농지법 한번 볼게요. 자, 26조입니다.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지를 샀을 때 그 농지에 임대차가 이미 존재했으면 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계약이 끝난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에 산 거라도 내가 임대차를 그만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바꿉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승계된 거죠. 문의 주신 분도 한 17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한 사람이 지어왔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계속 승계가 된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이 된 게 2020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두 계약도 유효했던 거예요. 2020년 이전에 구두로 임대차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구두 임대차 한 게 계속 승계한 거다 라고 소명을 하면 그래도 한 줄기 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1996년 이전의 농지인가. 두 번째는요, 상속받은 농지일 수도 있잖아요. 내한테 땅을 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는 내가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닌 게 되고요.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지 소유하던, 이 땅을 샀는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농한 사람인 경우도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60세 이상한 사람으로서 나이가 많이 들면 그만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게 5년을 넘은 농지,
이 농지를 샀을 당시에 매도인이 농업인이었는데 60세가 넘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임대차를 줬다. 그것도 합법적인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도 합법적인 임대차를 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면 1996년 이전에 농지는 농지법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청문회에 왔을 때는 농지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상식적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관습법이었는데 억울하다. 네, 억울하죠. 근데 농지법은 옛날부터 이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강력하게 규제를 안 했을 뿐인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매도인이 합법적인 임대차를 했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꼭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이분이 언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임대차 하시는 분이 매도인 때부터 임대차를 계속 해왔다는 서면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첨부를 하면 그래도 소명될 수 있는 한 줄기 빛은 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이 소명을 하지 못하면 처분 의무명령이 내려집니다. 처분 의무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처분되는 건 아니고요, 작용을 3년 동안 하시면 다시 처분 의무명령이 없어집니다. 작용하기 쉬운 농지가 말씀드렸죠. 수단그라스는 이 지력을 상승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소풀이 굉장히 잘 팔려요. 그러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명을 한번 최선을 다해 해보시고요. 그리고 소명이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처분 의무 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청문이 내려지면 농어촌 공사에서 임대차를 못 하더라고요. 이 기간 동안에 혹시나 청문이 내려졌고 처분 의무 명령이 내려지기 기간 이 사이 동안에 합법적인 임대차를 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농지 업무 편람을 보니까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농어촌 공사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농지법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농지법에는 청문이 내려진 이후에는 임대 수탁을 못 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직 농지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신 다음에 다음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나한테 농지를 탄 매도자가 합법적인 임대차를 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시면 문제 없다. 두 번째는 지금 청문 받은 즉시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임대차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임대차를 진행해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 안 되면 작용하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어차피 농지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 세 가지 프로세스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너무 안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